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8시 15분 별세했다. 향년 92세. 사진은 1962년 정권대사 자격으로 한일협정에 나선 당시 김종필 중앙정보 부장, 연합뉴스 23일 별세한 김종필 JP 전 국무총리의 생애는 한국 현대정치사의 굴곡과 괴를 같이 한다. 처삼촌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도와오. 16 쿠데타를 주도한 후 정권의 2인자로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으. 나 신군부에 의해 부정축제자로 낙인 찍혀 야인 생활을 보냈다. 또 삼김. 시대를 이끈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파를 넘나드는 경쟁과 협력. 반복하면서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출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작 자신은 대권과 인연이 없어 영원한 이인자라는 별칭이 따라다녔다.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영욕의 부침을 거듭한 그야말로 정치 풍운하의 삶. 이었다. 한학자의 오남으로 출생 김 전 총리는 1926년 1월 7일 충남 부여군에서 지역 유지로 부여면장을 지낸 아버지 김상배 씨와 어머니 이정훈 씨 사이 7남 중 5째로 태어났다. 김 전 총리는 평소 오늘의 나를 만들어주신 분은 아버지라고 말했다. 근엄한 한학자였던 아버지는 직접 단치는 법이 없었고 칭찬은 주변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 듣게 했다고 한 김 전 총리의 북글씨 솜씨도 아버지 영향을 받았다. 어린 시절 북글 시가 실증나 도망쳤다가 밤늦게 돌아오면 선치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인 후 북글씨를 마치도록 했다. 1944년 공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 주호 대학 법학과에 입학했으나 아버지의 권유로 중퇴하고 귀국돼 전사범학교에 입학했다. 1945년 대전사범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충남 보령 군에 있는 소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으나 2개월 만에 그만두고 서울대 사범 대에 입학했다. 1973년 제28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손을 흔들며 시민 들에게 답례하는 박정희 대통령 내외와 함께 있는 김 전 총리, 연합뉴스 임관 후 박정희와의 인연. 김 전 총리는 서울대 2학년을 수료한 후 194 8년 일반병으로 입대했으나 구타를 견디지 못하고 탈영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도피처는 군대였다. 친구 집을 전전하던 중 자수한 뒤 1949년 648 기생으로 입학. 직업군인의 길을 걸었다. 소위 임관과 동시에 배치 된 육군본부정보국 전투정보과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운명적인 인연이 시작됐다. 당시 육군 소령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남로당 가입 사실이 드러나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으나 육군정보국 백선엽 대령 등의 선처로 전투정보 과에서 문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런 인연으로 김 전 총리는 대위 시절 인천 1952년 2월 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박영옥 씨와 결혼, 조카 사위와 처삼촌 관계가 됐다. 군에서 주로 정보 업무를 담당했던 김 전 총리는 19 직후인 1960년 5월 648기 동기들과 정군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상부에 제출하려다 발각돼 잦은 예편했다. 5.16 쿠데타로 6세 예정권 2인자로 김 전 총리는 졸지에 예비역 중령이 됐지만 처삼촌
박 전 대통령과 꾸준히 교류를 이어온 덕분에 1961년 56쿠데 타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었다. 이후 쿠데타를 성공으로 이끌면서 현역으로 복귀, 국가재건 최고위원을 겸임한 것이 한국 정치사의 전면에 등장한 계기 였다. 특히 시국정화단 등을 개편해 중앙정보부를 창설하고 초대 부장해임 명되면서 36 나이에 군부제 2위 실력자로 등극했다. 그러나 5.16 쿠데타를 이끈 박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라는 지위는 공화당 집권 18년 동안 그의 부침을 거듭하게 만든 요인이기도 했다. 1989년 국회 새해 원외관 중공 및 전기총회 폐회 리셉션에서 김대중 평민당 총재 좌와 김영 삼민주당 총재가 악수하는 동안 김종필 공화당 총재가 웃으며 지켜보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전 총리는 1963년 1월 민정이양 구상회하 나로 민주공화당의 사전조직인 재건당을 창당했고 민주공화당 창당준비위원회도 주도했다. 그러나 권력을 둘러싼 6456 기생들과 반목이 발생하면서 공화당 창당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자의 반타의 반이란 유명한 말을 남기며 외유를 떠났다. 하지만 그해 10월 제5대 대선에서 박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귀국 11월 총선 때 고향인 충남 부여에서 제6대 국회에 원으로 당선됐다. 이어 12월 공화당 위장에 선출돼 승승장구할 듯 보였지. 만 화려한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1965년 한일협정의 근간이 됐던 일. 본 외무장관 오이라 마사요시와의 이른바 김 오이라 메모가 공개되면서 위기에 처했다. 한일협정 막후 고섭 중이던 1962년 11월자 성된 김 오이라 메모는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제1동포 지위 등의 현안은 뒤로 한 채 우리 정부의 대일 청구권을 상제공 3억 달러, 유상차관 2억 달러, 민간차관 1억 달러 이상으로 가름한 것이 골자다. 이는 지금까지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반복되게 한 화근이었다. 그는 훗날 내가 이완용 소리를 들어도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조금 적은 액수더라도 빨리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경제성장이 빠르지 않았느냐면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김 전 총리는 굴욕 외교를 비판하는 한일협정 반대운동, 6.3운동 이 커지자 결국 1964년 6월 2차 외유를 떠났다. 1990년 1월로 일서울 세종홀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신년할애회에서 당시 노태우 대통령 과 김영삼 민주당 총재, 김대중 평민당 총재, 김종필 공화당 총재가 환담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정희에 대한 견제 수능의 반복 김 전 총리는 1967 연제 7대 총선에서 당선됐으나 이듬해 부정 타락 선거 논란이 커지자 위원 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사퇴했다. 당시 공화당은 대통령 3선 연임 금지 헌법 조항을 바꾸기 위한 개헌선 확보를 위해 무리한 선거를 주도해 막걸리 선거라는 비아냥이 회자될 정도였다. 그도 처음엔 3선계 움직임에 반대하면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았다. 서슬
펄런 절대 권력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이 인자인 조카 사위도 인정하지 않았다. 절정에 달한 것이 1968년 국민복지회 사건이었다. 공화당 내 김 전 총리 지지 인사들이 박 전 대통령이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1971년대 선에서 김 전 총리를 후계자로 추대하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사건이었다. 당내에서 끊임없는 견제가 이어지자 그는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회동 이후 돌연 입장을 바꿔 3선 개헌 홍보 대열에 합류했다. 이처럼 권력에 순응하는 모습은 국무총리로 재직했던 1972년 12월 유신 때도 반복됐다. 애초 유신 반대 입장을 번복하고 박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유신 정권 창출에 참여하면서 총리로서 실권을 유지했다. 이를 두고 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권력에 순응하는 불신 정치를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신군부에 의해 퇴출 박 전 대통령 그늘에서 2인자 역할에 물렀던 그에게 1979년 12.16 이후 권력 공백 상태는 기회인 듯 보였다. 그해 11월 12일 공화당 당무회의에서 총재로 선출된 그는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했고 당시 야당 정치인이었던 YS 김영삼 재야 지도자 였던 DJ 김대중과 함께 대권의 꿈을 키워나갔다. 대다수 국민들은 80년 서울의 봄을 기대하면서 이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새로운 정부를 세워주길 기대했다. 하지만 김 전 총리는 당시 정치 상황을 출래불사춘 봄은 왔으나 아직 봄이 아니다. 이란 말로 비유했다. 민주화가 쉽게도 돼야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대로 그 역시 5월 18일 새벽 비상계엄 확대죠. 시와 함께 신군부에 의해 보안사에 체포됐다. 이후 46일간의 구금생활 끝. 유신시대 부정축제자로 몰려 정계에서 퇴출되는 치욕을 맛봐야 했다. 김 전 총리가 지난 2017년 4월 19대 대선 때 자택으로 찾아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 뉴스원 충청 맹주로 정계보. 뒤 전두환 정권 동안 정치활동정화법에 묶여 정치권을 떠나야 했던 그는 1987년 6월 민주화 이후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하고 정계복귀를 선언했다. 박정희 정부의 공화당을 계승하겠다는 의지였으나 유신잔당이란 비판을 듣기도 했다. 결국 1로 3김 위 대결로 치러진 1987년 제13대 대선에 그는 8.1%의 득표율에 그치며 4위를 차지했다. 좌절은 길지 않았다. 이듬해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그가 이끈 민주공화당은 대전 충남을 중심으로 35석을 획득해 녹색 바람을 일으켰다. 특히 여소야대 사당 체제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며 무시 못할 정치 적 의상을 유지했다. 1988년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만난 3김 왼쪽부터 당시 김종필 공화당 총재, 김영삼 민주당 총재, 김대중 평민 당 총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3당 합당으로 여권 합류 1990년 1월로 태우 당시 대통령은 여소야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집권여당인 민주정의당 과 총선에서 제3당으로 전락한 YS의 통일민주당, JP의 신민주공화당과
뒤늦게 3당 합당을 발표했다. 민주자유당 출범으로 김 전 총리는 야당 총재 에서 거대 집권여당의 유력 정치인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민자당 내에서는 각제 개헌을 추진하고자 했던 그의 시도는 미완의 실험으로 종료됐다. 대통령 중심제를 고수하려는 YS와 갈등을 빚은 그는 1992년 제14대 대선 에서 YS에게 대선 후보 자리를 내줘야 했다. 이후 문민정부 출범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3당 합당의 흔적을 씻어내고 민자당을 친정체제로 구축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김 전 총리는 민자당을 탈당, 자유민주 연합을 창당했다. 자신이 기획 창당한 네 번째 당이었다. 그는 충청을 역 기반으로 삼아 문민정부에서 소외된 대구 경북 인사들을 영입해 당세를 확장했다. 특히 1995년 민선으로 전환된 지방선거에서 대전 충남 충북은 물론 강원지사까지 당선시키면서 중부 지역의 맹주로 떠올랐다. DJP 연합 으로 실세영 국무총리로 지방선거 선전에 이어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도 자밀련은 지역구 41석과 전국구 9석 등 총 50석을 확보, 민자당 DJ 위 새정치국민회의에 이은 제3당이 됐다. 김 전 총리는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이념적으로 거리를 뒀던 DJ와 내각제 개헌을 매개로 이른바 DJP 연합을 깜짝 발표했다.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가 대선에 나서고 정권을 잡을 경우 초대 국무총리를 김종필 총재로 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당시 수도권 호남 외 표의 확장성이 절실했던 DJ 노선 자민련 의 충청표가 필요했다. DJP 연합은 헌정사상 첫 수평적 정권교체의 계기가 됐다. 박정희 정부에 이어 김대중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맡게 된 그는 새 총리로 이 인자 역할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후 내각제 개헌 약속이 지지 않고 대북관계에 대한 이견이 심해지자 김대중 대통령과 갈등했다. 밀련 몰락 후 치과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자밀련은 원내고섭단체 성 요건에 3석 못 미치는 17석에 그치며 위기를 맞았다. 결국 2001년 9월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둘러싼 지속된 갈등 끝에 자밀련이 임동 원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가결한 것을 계기로 DJP 연합은 붕괴됐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자밀련은 2004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주도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동의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탄핵 직후 열린 제17대 총선 에서 지역구 내 석을 얻는데 그쳤고 JP도 헌정사상 최초의 10선 의원을 노리며 비례대표 1번으로 나섰으나 정당 득표율 2.9%에 그쳐 낙선하고 말았다. 이는 자밀련의 몰락뿐 아니라 김 전 총리의 정계 은퇴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자민련 이후 충청을 기반으로 한 국민중심당, 자유선진당 등이 창당했으나 김 전 총리는 참여하지 않았다. 2008년 12월 뇌졸중 으로 쓰러진 이후에는 서울 천구동 자택에서 치과하면서 재활에 주력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소원한 관계였던 처조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고 2013년 9월 자신의 호를 딴 운정회 창립총회 참석
국회를 방문한 것이 그의 마지막 공식 행사 나들이었다. 김혜경 기자. HERMES-EHANKOOKILDO.com